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할 뉴스 스픽스가 콕 집어드립니다. 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요. 네, 민과 완. 네, 제 앞에는 완을 맡고 있는 김성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감이 좋잖아요. 민완. 민완 기자, 뭐 이렇게. 네, 민완 형사. 뭐. 민완 형사. 글쎄, 민완 기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김민하 평론가는 해봤어요? 아니요. 제가 뭘. 네, 그 좋은 의미잖아요. 민완. 네. 아니, 나는 뭐 완두콩이라는 얘기밖에 못 들어봐가지고. 민완이라 그러니까 어색해. 그러니까 민완이 좋은 의미인데, 네. 민완 평론가. 네. 좋네요. 민완 평론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 신세가 너무 좀 초라해서. 자, 가시죠. 네, 그래서 민완 평론가가 돼야 되는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드디어 뭔가를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됐고, 네. 그 직후에 야,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이제 술렁술렁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이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은 패스트 트랙을 태워져 있었기 때문에 60일이 지나야 이제 자동 상정이 되는 거였는데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60일 지나기 기다릴 시간이 없지 않느냐. 국회가 다 끝날 맞아. 판이어서 그래서 이건 그냥 상정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됐네요, 결국.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왜 박지원 당선자한테 걔 뭐라고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그냥 뭐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내가 이렇게 했다. 일종의 이제 명예잖아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법안 상정해서 통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또 국회의장은 사실 그게 항상 좀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과거의 경우에는 대개는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에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 이런 거를 막 하기 위해서 의사복 막 빼앗느라고 난리치고 막 그렇죠. 의장 단상이 막 올라가고 막 들어놓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국회의장이 그냥 직권상정할 권한이 있어서 직권상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다수당이 그냥 그렇죠. 자기는 집에 갑니다.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그쵸. 그럼 여당 소속 부의장이 이러면서 땅땅땅. 근데 그때도 사실 포인트는 국회의장은 가버린다는 거예요. 맞아. 나름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그 포장지를 벗지 않기 위해서 자긴 집에 가고 아무튼 그런 좀 나쁘끄러운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는 부의장한테 넘기고 갔는데 그런 국회의장들의 나름 끝까지 멋있어 보이고 싶은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제는 최상병 특검이 어쨌든 마지못해 밀려가지고 하는 모양새로 그래서 마지막에 상정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 이 민완들의 관심사는 이제 신문 어떻게 쓰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저희가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신문 경향신문 1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네. 최상병 특검법 90분 만에 거부권 든 대통령. 이 거부권을 들었다는 게 포인트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제목에서는. 그래서 90분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왔어요. 어쩜 이렇게 빨리 했어?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그냥 바로 입장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뭐 유튜브 방송에 가서 다른 유튜브 방송에 가서 이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됐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보가 오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라고 했다라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야, 그래서 그냥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그냥 이번 그래도 됩니까, 진행자님? 아니 뭐 민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90분 만에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른 정치적 의도가 뭔지는 설명은 안 해줬어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이 나쁜 정치라는 말이 참 오래간만에 나온 건데 나쁜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한때 회자되고 했었잖아요. 나쁜 정치가 다시 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하고요. 근데 좀 주목해서 제가 좀 봤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언급이에요.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본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신문에서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9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정치적 부담과 여당의 총선 참패,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거와 함께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 뭐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 3법부터 시작해서 제2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 줄줄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총선 민의를 거슬렀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총선 민의가 협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총선 민의는 협치를 하는 건데 협치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이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의가 협치를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협치를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꾸 거부권 행사하고 최상병 특검 같은 거 해볼 만한 건데 무조건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의 말 듣지 않고 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하지 말라는 뜻의 협치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 국민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게 협치다. 그래서 저 어제 그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말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의 주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말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바로 주장. 근데 마음속에서는 주정? 네, 아무튼 아니 뭐 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같아. 그래서 경향신문 1면을 보여드렸는데 경향신문 1면 보여드리고 네, 방송이 다시 끝나면 한번, 안 되니까 네, 다시 한번 저는 울컥했어요. 사실은 네. 이 사진 보고 어제 아마 영상으로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경향신문 1면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해병대 예비역이잖아요. 그렇죠. 법 통과되자마자 그 나이 많은 노병이 예비역이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거수경례를 원래 해병대 그러잖아. 그러니까 할 줄 알아요? 그 필승? 할 줄 아냐는 건 뭘 물어보세요? 그 경례. 원래 그 해병대 경례 이렇게 하잖아. 그거 몰라요? 뭐 육군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네.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뭐 이러면 충성, 네. 이렇게 군기 빠지면은 충성 이러고 하고 그러잖아. 군기가 빠진 경례를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군기가 빠진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군생활 29개월 했어. 병장만 10호봉까지 가서 병장 10호봉. 근데 해병대는 필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한 거야. 근데 야, 해병대가 법 통과시켰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필승 이거 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사실 그러니까 노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해병대에서 복무하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뭐 부조리라든가 사실 지금도 해병대에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왜 없겠어요. 예전엔 더 했지. 그렇죠.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육군도 내가 다 나도 당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 은폐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보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느꼈을 것이고. 네. 그런 울분을 다 마음에 품고 있을 텐데 그 후배, 까마득한 후배가 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마음이 다 어땠겠냐고요. 그런 분들이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런 분들이 무슨 예를 들면은 정말 무슨 지난번에 대통령실이 얘기한 것처럼 좌파의 무슨 공작에 지금 뭐 당해가지고 저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애가 이제 몇 년 뒤면 군대 갈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마음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군대 갈 젊은 청년들의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한겨레 일면도 보여주세요. 예. 네. 일면을 봐야 되니까. 최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용산 거부권 예고.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예고했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고. 3면에 사진 한번 다시. 네. 예. 네, 저기도 저렇게 사진이 있어요. 네. 전국이 또 급냉할 것 같다. 아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쁜 정치 앞에다 참자만 붙이면은 참 나쁜 정치 이렇게 어감이 갈 뻔했는데 하여튼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어목한 시절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어떤 대통령을 그러게 향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 3면도 보여주세요. 네. 경향신문 3면에 보면은 해병대 예비역들은 최상병 특검법 이 정권 예면하면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발언의 수위로만 보면은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어제 해병대 예비역 20여 명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빨간 티셔츠 차림을 한 해병대원들이 예비역들이 박정원 대령 명예회복 작전의 중심은 임명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편말을 들고 필승을 외치며 격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병 214기. 와. 지금 해병대 기수가 1000기가 넘어갔을 거거든요. 214기면 진짜 완전 노병이거든요, 이거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정권 퇴진에 앞장설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만나서 입장문까지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런 정당을 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예비역의 법률 자문을 맡은 해병 1043기 김규현 변호사가 1043기잖아요. 지금 더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규현 변호사는 신속 통합 공정 안보 네 가지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특검은 민관인과 군인 모두의 관할권이 있어 통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군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 안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예비역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반응 당연한 거고 이런 분위기인데 보수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할까? 이것이 이제 또 궁금하시겠죠. 네네, 그렇죠. 동아일보 일면을 일단 보여주십시오. 야당 최상병 특검법 강행, 윤 거부권 방침. 그래서 야당이 강행했다. 강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네, 대통령은 거부권 방침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한 제목인 것 같고 예.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일면은 해병대원 특검법. 여기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씁니다. 대통령실, 야당 충돌. 이건 대통령실과 야당의 충돌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뭐 영수회담 협치 분위기 만들어졌는데 이제 정반대로 가는 거야. 그냥 쾅 하고 부딪혔어.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각의 차이가 이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실제로 어떤 부분들에 이제 뭐 포인트를 맞춰서 보도했는지 등등은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일단 특검법의 내용이 뭔지를 또 설명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스. 우리가 또 그 뭐라 그럴까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이제 얘기들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저건 좋아, 저거 싫어,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동아일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좀 쟁점 정리를 눈에 잘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그 시각에 동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쟁점 정리를 상대적으로 좀 잘하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수사할 최상병 특검 사실상 민주당의 추천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실 수사할이라고 하는 수사를 굳이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국방부도 포함되지만 대통령실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사 범위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 이시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거기다 전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라인을 통해서 또 다른 압력을 넣었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수사 대상이 포함이 되고 아까 해병대 저 변호하는 변호사 말씀도 드렸지만 민간인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애초에 이 특검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음. 윤석열 대통령도 문구상 보면 포함되는 거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구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모든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거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도. 다만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당하지 않는 것뿐이고 수사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검 항상 예. 90일 준비 기간 포함해서 90일 동안 수사를 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거 최대 120일.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추천권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추천권과 관련돼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이 중 2명을 추립니다. 그러면 네. 이 2명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하는 구조다. 그리고 특검이나 특검보가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독소조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았던 게 특검 추천권하고 그리고 이 피의사실 외 언론 브리핑 요 조항이잖아요. 근데 피의사실 외 언론 브리핑 가지고 왜 이렇게 시비 삼는지 모르겠어. 다른 특검법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였거든. 늘 있는 거고. 피의사실 외라며. 그렇죠. 그럼 검찰은 피의사실 줄줄 흘리는데 아니 검찰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뭐 안 된다 안 한다 치더라도 피의사실 외에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질의응답을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균형점이 필요하긴 하지만 피의사실 줄줄 흘리는 것만 아니라면 언론 브리핑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거꾸로 말하면 언론이 보도하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에 다름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 추천권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게 보수 언론의 시각이 오늘 좀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도 그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도 그랬지만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직접 아무리 야당이 추천권을 준다 하더라도 야당이 직접 추천하면은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야당이 2명을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걸로. 그럼 이 이상 어떻게 하냐?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여당도 추천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특검의 경우에 다른 네.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여야가 한 명씩 고를 보통은 수 그렇죠.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대통령실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시기에 내곡동 특검이라는 거, 내곡동 사저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드루킹 특검도 그랬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는 게 뭐 관례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 특검이 무력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결국은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마지막에 고르게 돼 있는데 한쪽은 여당 추천한 특검 후보고 한쪽은 야당 추천한 특검 후보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이 추천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어쨌든 간에 뭐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전해드렸고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뭐 그런 주장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거냐?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이상의 말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 그런 말을 내놓는데. 그렇죠.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이 거부권 행사의 어떤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의 강도가 네. 이거 이례적이다라고 보는 신문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네. 한국일보 6면 보면 여기 그 안에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제목이 이례적 격앙이에요. 뭐가 이례적인지를 처음에 난 저 보면서 네. 거부권 행사한다는데 뭘 또 이례적이라는 표현까지 그쵸. 썼지? 격앙을 맨날 했는데 뭐가 이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뭐가 이례적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네, 그 안에 기사 안에 이런 표현 게 들어가 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비판은 아까 어떻게 비판했는지는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여권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대응 수위보다
대응보다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9건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선을 겨냥한 흠집 내용이다 이렇게 비판한 전례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당일에서야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때도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응은 형식과 시점, 내용 모두 수위가 높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 송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법안 통과됐으니까 대통령이 15일 동안 고심하다가 난 거부권 행사할래. 뭐 15일 내에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일단은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거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법안 통과하자마자 90분 만에 그냥 바로 얘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실이 격앙돼 있는지 그 분위기를 이런 상황으로 봐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의 분위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영수회담 불과 사흘 만에 민주당이 특검법 강행에 나섰다는 사실이 대통령실에 공분을 키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부다 진짜 막. 근데 진짜 이게- 이런 반응 보면은 정말 사람이 머리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아. 근데 대통령실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0명이다라고 했을 때 100명이 막 이러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어느 한 분이 화가 났으니까는 덩달아 자기들도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느 한 분이 특히 화가 난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으로 불러가지고 말이야. 비록 그렇죠. 밥은 안 먹었지만 차 한 잔 주면서 15분 동안 진짜 말할 거 딱 진짜 카메라 돌아갈 때 꾹꾹 눌러 참으면서 다 들어줬구만. 비공개 회담에서 내가 비록 85분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나는 이런 식의 노력을 했는데 나 바로 사흘 만에 내 등에 칼을 꽂아?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가는 게 있으면은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주란 말이야. 밥도 한 끼도 안 아니, 줘놓고 근데 무슨 이런 사안이 이런 정치적 사안인데 이게 그리고 대단히 어쨌든 중요한 어떤 법안인 거고 네. 이런 건데 그냥 내가 뭐 밥을 사든 아무튼 뭘 하든 간에 이게 무슨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로 무슨 와이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와이로 주고받는- 영화 와이로. 인용입니다. 네. 야, 지금 70년대 영화다 진짜. 그것도 아니고 근데 영수회담 해줬으니까는 이건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저는 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특검에 대한 뭔가 입장을 가져야 그래야 민주당도 거기에 따른 뭔가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영수회담을 해줬으니까는 민주당은 이제부터는 자제 이걸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서 불쾌해한다는 게 어떤 세계관인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상해요 좀 이런 게. 그래서 보수신문이 뭐 조선일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상황이고 선거 때 뭐 이종석 호주대사 내보내고 뭐 이런 문제도 있으니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죠. 가타부터 말을 안 해. 그렇죠. 그래놓고 기분 나쁘대. 그 말씀도 없고 그 이제 이 어떤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또 내부에서는 또 이 바로 거부권이라는 거를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일부 뭐 언론 보도도 뭐 이런 기사 내용에 보면은 담겨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기류를 보면 한국일보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이게 어쨌든 거부권을 그런데 행사하게 되면 앞으로의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것들도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경향신문 이면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경향신문 이면 기사 보시면 밑에 있는데 네. 9개월째 공전 중인 공수처 수사도 거부권이 항반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공수처가 당분간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부권 그렇죠. 행사를 안 하면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던 거를 특검에 줘야 되는 거고. 국회에서 재표기를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그렇죠. 결국은 법이 작동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는 게 좋은 거냐? 이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공수처가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휘부 공백에 더해 수사 인력이 적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늘 17일 열린다. 곧바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차장 제청 등 지휘부 구성이 완비되려면 최소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 공수처의 최상병 사건 수사팀은 검사가 6명뿐이다.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검사가 14명인 것과 대비된다. 이렇게 돼 있고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어 장차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예.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서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사 외압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해 대통령실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공수처에서 이 사건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정 봐도 그렇고 공수처의 구성 봐도 그렇고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를 고려해 봐도 그렇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오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통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못할 얘기가 것도 지금 같아.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뭐 딸이 뭐 무슨 그렇죠. 재건축에 집을 샀는데 뭐 그게 집값이 막 몇 억씩 올랐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둘이 금전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지명 되자마자 무슨 뭐 그 뭡니까 차용증을 허겁지겁 뭐 썼다는 얘기도 있고 뭐 왜? 아니 그럼 진짜 판검사 뭐 얘기 나올 때마다 보는 거지만 어떻게 그래 다 그런가 봐. 그러게요. 그래놓고 남들한테는 어째 위장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투기라고 다 또 뭐 유죄 판결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판사 그렇겠죠. 시절에? 네. 그쵸. 하여튼 그것도 인사청문회 못 통과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임명 근데 또 좋아하는 분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아 그러네. 이거 보니까 나는- 결격사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 안 해버리는 거야? 임명 안 해버리고 신문들은 막 자진사퇴하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안 하는 그러한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막. 박수 쳐주고 국민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공백 사태 더 가지고 네. 더 끌고 가는 거야.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내가 모처럼 판사 출신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이 판사 출신 이 모양이니까 역시 검사 출신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든지 상상입니다. 저의 상상, 내피셜 상상. 검사 6명에서 다 달랑 어디 서울중앙지검 그 한 부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수사 다 하라고 시켜놓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 특검을 안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고. 참.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그 쟁점은 네. 야 이거 재표결하면 되는 거냐? 그렇죠. 이거 관심이죠. 다시 경향신문 이면 보여주세요. 재표결하면 되는 거냐? 경향신문 이면에 위에 보니까는 이제 여권 이탈표 통과 달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7일, 28일이라고 날짜를 잡은 게 아까 제가 15일 사이에 대통령은 공포를 할 건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장 15일 이내에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고 그러면 지금 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니까 27, 28일 사이에 29일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예요. 그러니까 임기 만료일 날 뭐 본회의를 열긴 그렇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열면은 딱 그 15일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재표결을 할 것이다. 이런 건데 근데 뭐 중앙일보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도 그랬지만 지금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위원회 3분의 2 찬성이잖아요. 재적의원이 296명이라 그래요. 근데 전원이 출석할 경우에 19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이 113명, 지금 여당 성향 의원 2명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115명이거든요. 반대표 던지면 재의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재의결 투표는 이번에는 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모두 다 옹창.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도 차상변 특검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걸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김웅 의원처럼 앉아서 그냥 하지 그랬어. 그 얘기 할까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여당이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김웅 의원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랬대요. 젊은이가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오히려 이를 수사하려던 사람을 항명수괴죄로 보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나?
이렇게 의기 넘치는 이러한 네. 발언을 했는데 예? 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이라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조경태 의원도 밝혔어. 동료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안 의원은 당 전체가 반대한다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좀 간을 좀 보셨나? 이게 네. 아, 뭐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여기서 만약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당 대표도 나갈 판인데 당 대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무기명 투표가는 재의결 때 그때 배신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배신자가 몇 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안철수야. 어떡하냐? 조경태는 안철수. 아니 막 눈을 좀 굴리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진짜 물 건너갔네. 큰일 났네. 아직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지만 또 하나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모수가 출석 의원이에요. 그렇죠. 제적 의원이 아니고 그러면 안 가버리면 그만이야. 안 가버리면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탈표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그 계산도 이제 같이 연동돼 가지고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법안 통과 때 찬성했던 168 이거 그대로 의석이 유지된다고 치고 그러면 그건 야당 의원들은 전원 출석했어.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안 해버려. 그럼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2 요건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지금 이 선거를 떨어지신 분들,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충분치 않을 경우들이 있어서 아예 가기가 싫다. 집에서 쉬고 싶다. 그렇지. 건강이 안 좋아. 네, 좀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뭐 그랬잖아요. 네, 몸이 안 좋아. 마무리하고 싶고, 네, 그리고 불만도 좀 있고 당이 날 버렸는데 이런 마음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불출마, 낙천, 낙선자 뭐 이런 이유로 이번에 다시 당선자가 안 된 사람이 55명이나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그 출석 의원까지 감안 안 하더라도 26명이 불출석하면 그냥 재의결 정족수가 180명으로 낮아져요.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출석한 의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아주 난장판다. 진짜 끝난다 진짜 그러면은. 진짜 국민이 어떡하냐 그러면은. 대통령 또 화가 나겠죠. 그렇지 경로하고. 네, 경로하고. 황우야 바꿔. 네, 경로하고 무조건 당 대표는 친윤으로 가고. 그렇지. 네. 원내대표는 이철규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겨우 이제 경쟁자 나왔는데 어떡하냐. 하여튼 뭐 그런 사단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철규 의원을 다시 살리기 전에 뭐 원내대표가 끝나겠지만 뭐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지. 9일날 선거죠. 네. 9일날. 근데 그것도 뭐 사퇴시키죠 뭐. 사퇴시켜버리고 그냥. 네. 그러면은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급속도로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분이 생기거나 아주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미 그랬어야 되는데 참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이 심각하다 보니까 중앙일보 1면도 그래서 네, 용산의 고민 다시 시작. 네, 이렇게 제목을 쓴 것 같고. 예, 맞아요.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이 많으시겠죠. 중앙일보 고민이 더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 우린 신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중앙일보 네. 사설 내용을 좀 이따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설만 봐도 중앙일보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앙 3면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중앙일보 3면도 위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밑에 이제 특검법 쟁점은 이래가지고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법적 쟁점. 그러니까는 수사를 하면 그러면 유죄는 나오는 거냐. 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설이 조금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일종의 이제 방어 논리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사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사망 경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까지 적용될 것인지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이게 이제 주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상병이 사망한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각각 대면 보고했고 이날 박진희 국방부 보좌관의 의견에 따라 김 사령관은 국가안보실에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에선 이튿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경로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느냐, 이게 핵심 의혹인데, 박대령 측에 따르면 회의 직후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고 이후 유재용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대령에게 혐의자와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죄목을 빼라 라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임 사단장의 직무 배제 명령은 휴가로 처리됐고 해병대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군사법원법상 이첩 전 사건 내용에 관한 검토와 경찰 이첩 회수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고 박 대령이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수사를 다했기 때문에 방해된 권리 행사도 없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지면에는 요까지만 나왔는데 네, 인터넷으로 가면은 좀 길게 쫙. 그렇죠. 길어요, 기사가.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종섭 전 장관 측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정훈 대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 충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 개입 여부나 국방부 조치의 목적 등까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경우에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 실현 등에 있는 경우 등을 직권남용의 요건으로 본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 실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령 임성근 1사단장이라는 분을 왜 그렇게 구명을 하려고 했느냐. 혐의자에서 2명 남겨놓고 다 빼라고 할 때 8명인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종섭 전 장관 측이 뭐 예를 들면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등의 이제 주장 말고도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 논리를 갖고 온다면 우리는 이 논리를 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군사경찰직무법상의 수사 독립성 조항을 어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군사경찰직무법에 보면은 이 법 시행령 7조에 보면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군사경찰의 범죄의 정보 수집 예방 제지 및 수사를 수행할 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압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혐의에 대한 자체적 판단을 경찰에 맡기고 사실관계에만 이첩하라는 취지의 단순한 업무 지시를 했는지가 초점이 된다. 이 기사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누가 중요하냐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 게 유재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박정훈 대령 측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직권남용죄 아니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은 공무원의 비위고발 의무와도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기관장이 강요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하면 특정범죄 가중법상의 면당 강요죄가 될 수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 이첩을 어떤 이유로든 못하게 했다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논리가 있어서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 소위 보수 패널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다 무조건 다수의 법조계가 이 이종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는 얘기 자꾸 하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그거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꼭 이 반대 논리가 다 있다는 것을 이 구독자분들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또 그 되게 중요한데 왜냐 복잡하게 말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패널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앞에 이제 그 같이 패널로 붙으면은 하는 얘기가 딱 전부 하는 얘기가 원래 군 수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 사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혐의자를 특정해가지고 넣으라 빼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평소 일반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든 어디든지 간에 경찰에 이첩을 할 때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이다. 네,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반론이 뭐 있고. 이상한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니 그러면 수사한테 맡깁시다. 경찰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 맡기라고 한 게 적법한 직무 지시다라는 게 이정섭 전 장관 측의 주장인데 네. 그 적법한 직무 지시의 배경에 불온한 의도가 있으면 네, 직권남용이 된다. 이 다른 불온한- 의도가 있으면 그렇죠. 불온한 의도라는 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불온하면 그렇죠? 이 논리가 하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유가 뭐든 간에 이 군사경찰 직무법상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해쳤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거기 개입했다거나 개입했는데 목적이 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경찰에 이첩을 하세요. 요런 직무 지시가 아니라 임성근을 지켜야 빼라, 되겠어. 넣어라 이렇게 나는 말했다는 목적이 거지. 있었다면 목적이 있었다면 독립성을 훼손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유재은의 역할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왜냐면 이 박정훈 대령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수사 외압을 행사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다 지금. 그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왜 어떤 의도로 이런 지시를 전했는지가 핵심인 거다. 그럼 이시훈 공직관 비서관이 유정 관리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그렇죠. 관심이긴 한데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직권남용죄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의 경우는 공무원의 비위 고발 의무하고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게 기관장이 강연한 위력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의 비위 고발 의무를 방해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면당 강요죄가 되지 않느냐. 수사 이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박정훈 대령 주장이 있다. 네. 참 근데 당사자들도 진짜 말하기 힘들겠다. 경로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렇죠. 그건 특정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단장을 지키라고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대통령이 경로하셔서 빼라 하셨다는데요? 그럼 경로는 부당한 외부의 간섭이 되는 건가? 경로의 이제 목적이 불순한 의도가 되는 그렇죠. 건가? 경로의 목적이 뭐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경로했는가? 임성근 사단장이 너무 예뻐서 경로했는가? 아니면은 어디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어디 진짜 사병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책임자한테 딱딱 물어야지. 뭐 부당한 지시 그러면 부당한 어떻게 지시인데. 되냐? 그럼 불순한 의도냐? 참. 그러니까 차라리 설명을 했으면 되잖아. 대통령이 오해를 했고 설명을 했고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처벌할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뭔가 풀어갈 텐데. 그러니까 얘기는 안 아무 문제가 하고. 없다고 지금 바닥바닥 우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특검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는 안 하고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버리고. 뭐.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다 자기가 일 키워놨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유재용 관리관이 국방부 그만둔다면서요. 경향신문 신면을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네, 신면을 보면 저 구석에 있는데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이게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유재용 법무관리관이 원래는 이제 그거래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받아서 이게 채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신분상으로 보면. 근데 지난 1일 국방부가 인사혁신처 나라일토에 유재용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그래요. 국방부 당국자 말은 이렇습니다. 유 관리관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후임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8월에 유 관리관의 임기가 임명이 됐다고 하거든요. 임기가 3년인데 당시 모집 공고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5년을 초과해 더 맡을 수 있다고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법무관리관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맡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관리관이 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임기 끝나면은 그냥 나 그만둘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 관리관은 8월이 되면 임기가 끝나면 사인으로 돌아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 쭉 하셨지만
유 관리관의 임기 연장하지 않고 끝난 거 최상병 사건 외화부 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당연히 왜 네. 무관치 뭐 네. 아무 관계가 이분이- 없겠어요. 이분이 왜 손을 떼려고 하겠습니까? 나 이제 국방부 지시 받기 싫어. 나 난 이- 나대로 살 거야. 그렇죠. 이 난장판에서 좀 탈출하고 싶어. 나 자유로운 몸에서 나 이제 확 다 까버릴 거야. 아, 그건 거야? 그렇게까지 가는 건지는 우리가 봐야겠지만 뭔가 조짐이 이게 네. 그러네요.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죠? 네, 어디 진실의 문이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의 방에 가는 것인지 뭐 야, 우리가 말이 되게 많나 봐. 벌써 9시 16분이야. 네, 어떻게? 그걸 뭐 이제 아셨으면은 네, 뭐 말로 벌어먹고 살고 네. 왜냐하면 뒤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한 얘기나 네, 그거 하시죠 그러면. 아니요, 그 사설 이런 거 안 하고요. 아, 사설을 좀 네.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네. 그거 하면 이제 끝나는데 오늘. 사설 그러면 내용을 뭐 사실 내용을 세세히 내용 뭐 다 설명하기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네. 같긴 한데. 네, 사설들도 차이가 있어요.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 사설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명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사단 만든 게 대통령실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다 자초한 것이다 이거에 그래. 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자초했다. 근데 흥미롭게 오래간만에 조중동이 똘똘 묻혔어. 네,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 조중.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중앙일보는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여기서도 다 나오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됐나? 누구한테 네. 하는 말입니까? 민주당한테 하는 말이지. 조선일보 민주 최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좀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그렇죠. 대통령도 지혜롭게 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안 하냐. 참 답답하다. 그런데 민주당한테 더 큰 책임을 묻는 거지. 그렇죠. 왜 밀어붙이냐? 그렇지. 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동아일보, 야 최상병 특검법 강행, 여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그 사실은 뭐 역시 민주당한테 책임을 네, 묻는. 너네 왜 싸우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긴 한데 가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또. 예, 이것도 뭐 자초한 일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제 조선일보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면 됩니다. 조선일보는 지혜로운 방법이 여전히 그거라는 거예요. 일단 알려주면 된다. 네. 그렇지. 대통령이 설명하면 된다. 네. 기자회견 앞으로 있잖아. 다음 주 있잖아. 그때 빨리 얘기해. 거부권 일단 그때까지 행사하지 말고 기자회견 때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 보이고 기자 질문도 받고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그동안 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그러면 이렇게 파문이 커지지 않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다 사단이 시작된 거야.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수용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기 전 그럼 거부권 행사할 거면 내가 행사는 하지만 내가 수용할게요. 행사는 하지만 네 다시 한번 좀 법안을 다듬어 오시면 제가 수용할게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야 그렇죠. 수정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그렇죠. 좋겠다. 독소 조항이 뭐다? 그러면 공수처는 언론 브리핑 하지 말고 이 꽉 다물고 있다가 수사 결과 나올 때만 한번 브리핑해. 뭐 그러시든지 뭐 근데 제가 볼 때 추천권은 안 되고 추천권은 건드리지 말고 네. 추천권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돌려보내고 수용하시고 그리고 그 보내고 수용할 동안 공수처는 빨리 수사를 뭐 특검에 넘겨줄 정도로는 진도를 빨리 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특검으로 넘기시다라는 거에 합의를 하시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야 뭐가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래갖고 뭔 지혜로운 해법이 나옵니까? 이렇게 사설을 써봐야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하고요.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우려되는 지점은 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실은 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시간상 거기까지 다 저희가 전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오히려 관심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통과될 건가? 요 부분 아니겠어요? 동아일보 3면을 볼까요 그러면? 예, 거기로 그냥 넘어가면 좋겠네요. 동아일보 3면 밑에 써 있네요. 다음엔 김건희 특검법 민주 22대 개원하자마자 강행 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가 벌써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22대 민주당이 물론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김건희 특검법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방송 3법,
뭐 제2안국관리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이거 다 올려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뽑은 상황은 뽑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사에서 특이하게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됐어. 그러니까 벌써 된 걸로 간주하고 이제 하는데 네. 22대 국회가 열리면 김건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공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 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김 여사 특검법 총선 민심의 반영이니까 즉각 추진할 거라고 했다. 등등의 얘기를 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는 21대보다 내부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 우려하고 있다. 8명만 이탈해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 당선인들의 고민 커지고 있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수도권 중진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당이 매번 규탄만 하는 신세로 전락할지 우려스럽다.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올 만한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 나오는데 한겨레 신면 기사인가요? 네, 네, 맞아요. 신면 어떻게 김건희 하나님- 명품백 의혹 처리 또 미룬 권익위.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어제 성명을 냈대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어제 공식 통지도 아니고 실무자의 전화로 쟁점이 남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사건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고 해요. 법적 근거도 없이 재연장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권익위가 붙들고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조사를 미루고 있다가 우리 또 미룰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권익위가 법적 처리 기한이 60일이라 그래요. 이걸 넘겨서 이미 한 차례 조사 기한을 늘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90일이 되는 거잖아요. 석 달. 근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59조를 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하도록 돼 있고요.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돼 있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또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무기한 연장 아니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 침대 축구 같네요. 네. 골을 넣을 생각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그 참여연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고인인 대통령, 조사 대상인 대통령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해서 법적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기관으로 이첩하면 될 일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밑자락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특검법으로 가잖아. 그렇죠. 그럼 권익위가 조사해서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실이 자꾸 뭐 경로를 하고 화를 내고 이러지만 사실은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8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8면 보여주고 끝내든지 하죠 그러면. 네. 한겨레 신문은 이 부분은 사설에서도 별도로 비판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구석에 있잖아요. 신설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2명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흥미롭게도 오늘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네. 내정 이렇게 아주 확 박아가지고 썼어요. 사실 어저께 뭐 다른 인터넷 언론 등에서는 일부 보도도 했는데 네. 조선일보도 내정했다지 않습니까? 그냥 딱 확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네. 민정수석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검사 출신이지. 네. 18기지. 18기. 법무부 장관이 17기. 법무부 장관이 17기. 네. 우리 기수에 대한 그 미묘한 그런 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하고 소통이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보다 한 10기수 정도를 앞당겨서 확 그냥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굳이 그렇게 했겠어? 네. 그 민정수석의 말발을 먹히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싶기에, 뭘 하려고 하기에. 네. 방어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일들, 이런 특검법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자꾸 검찰은 뭐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하니 많이 뭐 한다는데. 네. 그렇죠. 검찰도 확 움켜쥐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네, 롤러코스터 같은 전국은 계속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하네요. 네, 안전벨트 좀... 꽉 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그 안전벨트 꽉 매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요즘에 약간 기가 죽었어. 풀이 죽었어. 네. 좀. 유행어로 밀고 싶어요. 안전벨트 꽉 매자. 아니 이미 유행어 됐어요. 안전벨트 꽉 매시기 바라면서 네,
이 다음에도 안전벨트 꽉 매는 시간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동시 접속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경영의 안전벨트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저는 김민아였습니다. 저 김성환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